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 등을 금지하는 두 가지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해 발효시켰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이 구체적인 일정표가 제시되며 시행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면서도 비축량을 다시 조사하고 관련 기밀을 유출한 내부 관계자를 찾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7월 미실업률은 4.1%로 내려갔으나 일자리는 2만 3천 개 감소로 급속 냉각됐습니다. 앞으로 인간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수가 전 세계 인구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에 대해 미국 비자와 입국을 거부하고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원천 봉쇄에 나섰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는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원정 출산과 외국 공간, 적성국 출신들로 좁혀 비자와 입국을 막고 미국 시민권 부여를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에 성공하지 못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원정 출산, 외국 공간, 적성국 출신들에 대한 미국 시민권 취득을 금지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People are building businesses around it. From wealthy people are building businesses around birthright citizenship. That's not the way it's supposed to work. It's a disgrace. They're buying their way in, and we're not going to let it happe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원정 출산 등을 금지하는 두 가지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해 발효시켰습니다. 첫째, 원정 출산을 원천 봉쇄하게 됩니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명령에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미국을 속이고 입국한 어머니들의 원정 출산 시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행정명령에서는 국무부가 원정 출산으로 의심되면 미국 비자를 기각하고 국토안보부는 미국 입국을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에 있는 외국 공관에 근무하는 대사를 비롯한 외교관들은 물론 공관의 외국 태생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 자녀가 미국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권을 금지하게 됩니다. 셋째,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범죄 조직이나 카르텔을 포함하는 적성국 출신들에 대해서도 미국 시민권 취득 시도를 봉쇄하게 됩니다. 넷째, 연방의회에 계류된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 영토인 괌과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태어나는 원정 출산 등에 대해서도 미국 시민권 자동 부여를 금지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에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자녀들이 2만 6천 명 안팎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자녀들은 한 해에 25만 명씩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가 위헌 판결을 받아 시행이 막혔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정 출산, 외국 공간, 적성국 출신 등에 대한 미국 시민권 취득부터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새로운 대통령 행정명령을 시행하더라도 법적 투쟁을 벌여야 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들을 동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에서 마샤 블랙벤 상원의원이 밴 퍼스트 투어리즘 액트를 재발의했고 존 카닌 상원의원이 백오프 액트를 상정했습니다. 이민법의 대가 중 한 명으로 꼽혀온 존 카닌 상원의원의 법안은 외국 사기범들에 의한 미국 시민권 취득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을 백오프라는 약자로 이름 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을 겨냥한 출산 여행에 참여한 임산부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고 관련 사업자들을 형사범죄로 강력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앤디 오글레스 하원의원이 연방 대법원 판결에 맞춰 앵커스 어웨이 액트를 재발의했습니다. 버지니아 출신의 위원장급 중진인 모건 그리피스 하원의원은 7월에 괌과 사이판 등 미국령 영토에서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자동 시민권 부여를 막자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리피스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괌과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의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직접 입금과 송금 등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거래 단속에 본격 돌입했다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공표했습니다. 연방재무부 등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8월 17일까지 고객들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11월 16일까지는 불법 체류자 등 거래를 차단한 고객들을 특정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데빗 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직접 입금과 송금하는 등 미국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금융 거래를 전면 차단하므로 미국을 스스로 떠나도록 만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이 구체적인 일정표가 제시되며 시행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애리조나에서 열린 모임에서 은행장들에게 각 금융기관들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범죄 조직, 카르텔과 마찬가지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페이롤 봉급 체계, 불법 자금 조달, 기타 금융 사기 등에서 포착되는 범죄 조직들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금융기관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며 직접 불법 체류자들을 파악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입출금 등을 차단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파악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원칙과 위험 요인을 포착해내고 의심스런 금융거래는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과 관행을 내세워 스스로 불법 체류자들과 범죄 조직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는 불법 채용, 취업 브로커, 셀 컴퍼니, 페이롤 텍스 탈세, 신분 도용 등 범죄 행위를 위한 금융거래를 중점 포착해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과 금융당국의 지침 등을 통해 각 금융기관들에게 언제까지 무엇을 시행해야 할지 일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정표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까지 각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8월 17일까지 각 금융기관들은 불법 체류자나 범죄 조직, 카르텔 등이 고객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실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11월 16일까지 실사 결과를 정밀 분석해 위험한 불법 체류자, 범죄 조직, 카르텔 등의 계좌나 금융 서비스 이용 등을 특정해 조치해야 합니다. 이로 미루어 올 연말부터 불법 체류자들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다이렉트 입금 서비스 등을 전면 폐쇄하는 금융기관들의 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었다는 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면서도 실제 비축량을 다시 조사하고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내부 관계자를 찾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더 길어질 경우 소진된 무기 재고 부축을 위한 예산 마련 과정에서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군의 탄약 비축량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패트리엇과 사드 등 주요 요격 미사일 재고가 크게 감소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실제 비축량을 다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탄약 부족설을 근거 없는 루머라고 부인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미사일 생산을 최대한 빨리 늘리도록 국방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탄약 비축량 등 군사 기밀을 언론에 제공한 내부 유출자에 대한 색출도 지시했고 백악관 역시 기밀 유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한 비축량은 군사 기밀이지만 일부 언론과 싱크탱크에서는 패트리엇과 사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전쟁이 길어질 경우 소모되는 미사일을 얼마나 빠르게 다시 채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미국은 중동뿐 아니라 유럽과 인도 태평양에서도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미사일 소모가 계속되면 다른 지역의 방어 능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 생산 확대를 직접 챙기기 시작했고 국방부도 방산업체들과 함께 패트리엇과 사드의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승인과 계약,
생산시설 확대를 거쳐 실제 미사일이 군에 인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조 5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요청했고 이 가운데 탄약 관련 예산만 529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국방비가 크게 늘어나면 세수를 활용하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하고 다른 연방정부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때문에 미사일 재고 문제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넘어 미국의 재정과 결국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미국이 장기전에 대비해 충분한 무기를 확보할 수 있는지와 함께 이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7월 고용이 예상치 못하게 급속 냉각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7월의 실업률은 4.1%로 내려갔으나 일자리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2만 3천 개 감소로 급속 냉각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반년 동안 비교적 호조를 이어온 미국 고용이 하반기 첫 달인 7월에 갑자기 마이너스로 급속 냉각됐습니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은 4.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노동 참여율이 5년 만에 최저인 61.4%까지 떨어지면서 실업률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월의 일자리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마이너스 2만 3천 개로 후퇴한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6월에 하향 조정된 2만 개 증가에서 크게 하락한 것이자 경제 분석가들의 8만 3천 개 증가 예측을 완전히 깨는 급속 냉각이어서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은 올 들어 1월에 16만 개 증가였다가 2월에 마이너스 15만 6천 개로 롤러코스터를 탄 후에 증가세로 반등해 3월 21만 4천 개, 4월 14만 8천 개로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5월에 6만 3천 개 증가로 둔화되더니 6월에는 2만 개 증가로 더 냉각됐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에는 급기야 다시 마이너스 2만 3천 개로 뒷걸음한 겁니다. 7월에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건축업은 2만 2천 명, 제조업은 5천 명을 증원해 호조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서비스 분야에서는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헬스케어에서는 2만 2천 명을 늘렸으나 월 평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도 18,000명을 증원했습니다. 정보업종에서 11,000명, 수송저장 업종에서 10,000명을 늘렸습니다. 반면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는 4만 명이나 감원했습니다. 소매업종에서도 19,000명, 재정활동에서도 14,000명이나 줄였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 연방 3,000명 감원, 주정부 7,000명 증원으로 엇갈리더니 로컬 정부에서 5만 명이나 대거 감원해 이를 합하면 5만 3천 명이나 줄여 일자리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의 고용이 예상과는 정반대로 급속 냉각됨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7월 회의에서 연준의 12인 멤버 중에서 9대3으로 금리 인상파들이 3명이나 됐으나 고용 냉각 시에는 금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주장이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9월 16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55%에서 42%로 단 하루 만에 대폭 낮췄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앞으로 인간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수가 전 세계 인구보다 많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AI가 스스로 검색하고 분석해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란 분석인데요. 반도체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가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인공지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메모리 행사 FMS 2026에서 앞으로 AI 에이전트 수가 전 세계 인구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사람이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일정 관리나 정보 검색, 쇼핑, 문서 작성 같은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런 AI가 수십억 개 이상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끊임없이 읽고 저장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결국 AI 시대에는 연산을 담당하는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를 빠르게 꺼내 전달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 메모리 업체들은 이에 따라 메모리를 단순히 얼마나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AI 작업을 처리하느냐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I용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도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마냥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메모리에 생산 능력이 집중되면 일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공급까지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아이폰과 노트북, 데스크탑, SSD와 같은 전자제품 가격이 오르거나 같은 가격에 제공되는 메모리와 저장 공간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열풍이 엔비디아와 같은 AI 칩 기업을 넘어 메모리 반도체와 데이터 저장 장치 업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특히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기업이 AI 인프라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메모리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산업인 만큼 AI 시장의 성장이 곧바로 관련 기업의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결국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더 많은 일을 처리할수록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그 변화는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미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자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